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뿌아입니다. 오늘은 뿌아의 그림 교실 1일차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릴 거는요. 1일차에 알려드릴 건 미술하는 사람도 미술해부학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미술해부학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골격인데요. 여기서 제가 골격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런 의문점을 심는 분들도 생기실 거예요. 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미술해부학을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골격을 조금이라도, 인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맞긴 하지만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인체해부학, 미술해부학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의 주제를 하늘을 그려보라고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하늘을 그려야 되는데 그 아이는 세상을 살면서 하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야. 하늘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하늘을 절대로 못 그리겠죠. 그러면 그 하늘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하늘을 봐야 되고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이 있는지, 어떤 색감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보고 어떤 색깔인지 형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만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를 더 자세하게 틀린 부분을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미술해부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미술해부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미술해부학의 첫째 날은 골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골격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로. 왜 세 가지냐? 첫 번째, 머리 부분. 두 번째, 여기 상체 부분. 세 번째, 여기 허리 쪽, 하체 부분을 말을 하는데요. 머리, 상체, 하체를 연결해주는 부분은 이 세 개의 큰 세 팥을 이어줄 수 있는 거는 척추예요. 가운데 이렇게 쭉 뻗어있는 요 부분이 척추예요. 그러면 일단은 크게 세 개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뉜다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머리부터 알고 상체를 알고 하체를 알고 이런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머리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머리는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사람 머리는 사람 머리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 머리가 크게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 머리는 여기가 사람 머리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 머리는. 사람 머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정면에서 볼 수 있는 면은 여기 딱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예요. 이게 정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마하고 여기는 머리카락이 붙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이마보다도 더 윗부분, 이쪽 면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캐릭터를 그릴 때 이마도 있고 이마보다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윗부분이 살짝 보인다는 얘기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크게 두 동강을 내서 알려드릴 거예요. 얼굴의 딱 가운데, 정가운데를 알려드릴 건데 얼굴의 정가운데는 여기 바로 이쪽 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절반이에요. 여기서 1대1이거든요. 여기가 1대1인데 여기 보시면 요쪽에 여기가 코뼈가 있어요. 이렇게 코가 있잖아요. 여기는 코뼈예요. 그래서 이쪽에 코뼈가 있고
코뼈 옆쪽에 이렇게 크게 눈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게 눈구멍이에요. 눈구멍. 눈구멍. 이렇게 눈알이 들어가는 위치를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사람을 얼굴을 그릴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굴을 크기를 딱 잡고 얼굴에 계속 십자가를 그려. 얼굴에 십자가를 그려. 그러면 처음 보시는 부분은 왜 얼굴에 계속 십자가를 그리죠?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려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얼굴의 중 가운데를 알기 위해서 딱 자리를 잡아주는 거고요. 가운데를 딱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코뼈고 여기는 눈이 있을 거라는 위치를 딱 잡아놓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왜 잡냐면 방향성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잡아놓고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눈구멍 이렇게 해놓고도 근데 눈 위치는 알겠는데 눈썹은 어떻게 그리죠? 눈썹 위치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아냐면요. 우리 지금 보고 계신 분들 한번 눈 주변을 이렇게 눈 주변을 꾹꾹꾹 눌러보세요. 살살. 그러면 딱딱하게 이렇게 뭔가 딱 잡히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간단 말이야. 거기가 바로 눈구멍의 여기 바깥쪽 뼈예요. 여기 외곽뼈 이쪽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 이쪽 부분 이쪽이 잡혀요. 살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럼 주변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딱딱 따라가면 진짜 눈 주변으로 동그랗게 뼈가 잡히거든요. 뼈가 잡혀요. 그리고 눈썹이 있는 위치를 딱 잡아보면 바로 눈구멍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눈썹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눈구멍 이쪽, 여기 눈구멍 위에 여기가 눈썹 위치가 돼요. 여기가 눈썹. 여기가 눈썹 위치예요. 이쪽이. 이거는 외국인도 한국인도 다른 나라도 어떤 나라든 간에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눈썹 위치는 여기라는 거 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또 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우리가 코뼈를 이렇게 위쪽을 잡으면 되게 딱딱할 거예요. 이쪽 부분을 잡으면 되게 딱딱해요. 손가락을 딱 잡으면 되게 딱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되게 말랑말랑해. 코끝을 잡고 흔들면 흔들어져.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콧대 쪽 이렇게 딱딱한 부분을 딱 잡고 흔들면 안 흔들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연골이고요. 코는 여기가 다 연골이고 여기는 뼈예요. 그렇기 때문에 뼈로 봤을 때는 여기는 안 보이고 연골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요. 콧구멍이 요렇게 있어요. 콧구멍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귀 위치. 귓구멍 위치는 어디 있을까? 그건 어디 있냐?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만 부분 여기 있죠? 이 부분이 귓구멍이에요. 여기 웨이공이라고 써있죠? 여기가 귓구멍인데 귓구멍은 어떻게 아냐? 그냥 귀 길이를 알아야지 귀를 어디다 붙여서 그리던 어떻게 하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코끝 있죠? 코끝에서 눈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귀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귀의 크기는 커요. 그래서 귀의 위치는 여기에 속해요. 그 중에서 귓구멍은 여기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안경을 썼을 때 안경 이렇게 태가 있잖아요. 안경 태 귀에 걸 수 있는 거리 쪽도 이렇게 재봤을 때 딱 걸리게끔 하면 여기가 귀에 이렇게 둘레가 되는 거죠. 귀가
피부에 딱 붙어 있을 때 둘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귓구멍이 있고, 귓구멍이 있고, 귀 길이는 눈썹에서부터 코끝이라는 거. 코끝이라는 거. 그 점 아시면 귀 길이도 그리시는 데는 되게 많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다 끝났어요. 머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다 끝났어요. 진짜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가운데는 여기라는 거, 정 가운데는 요쪽이라는 거, 십자가 부분 딱 그릴 때 그 부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요쪽 이빨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얼굴은, 머리는 두 개로 또 이렇게 분리가 또 돼요. 밑에 쪽이랑 위쪽이랑. 그래서 밑에 아래턱뼈를 하악골이라고 말을 하고요. 위쪽을 상악골이라고 말을 하던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악골이랑, 여기가 하악골이에요. 요걸 하악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밑에 턱 부분을. 그래서 아래 턱 부분. 그러면 아래 턱 부분은 왜 제가 설명을 해드리냐? 왜냐? 우리 보통 보면 막 캐릭터 그릴 때, 캐릭터 볼 때 막 되게 눈도 이렇게 있고 입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아이가 표정이 딱 변하면, 얘가 만약에 웃었다? 웃으면 절대 얼굴 모양은 안 바뀌고 입만 바뀌어. 근데 이거는 비현실적이라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왜냐? 우리가 입을 벌리면 얼굴 길이도 길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하악골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악골이 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하악골은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따로 따서, 하악골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딱 따서 이 녀석을 움직이게 되면, 컨트롤 T 움직이게 되면 요렇게 움직여요. 요렇게 움직입니다. 요런 식으로 움직여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했던 길이가 여기까지 변했죠. 그러니까 얼굴 길이도 같이 길어지는 게 맞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인체의 골격에서 첫 번째 부분, 크게 덩어리 중에 머리 부분이 설명이 다 끝났고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머리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는 상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상체 지금 보면 되게 복잡하고 뼈가 정말 많은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뼈가 무슨 이름이고 이 뼈가 어떤 이름이고 이런 게 아니고, 형체를 알고 싶고 왜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체도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옆에 있는 것 부분을 지워버리고 새종이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상체는 간단히 말해서 이거는 진짜 연결되고 이러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알면 쭈루루 하고 이렇게 딸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뭐 알려드리자면, 일단 여기 가운데에 요 뼈가 보이실 거예요. 요 뼈, 이거를 흉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흉골. 여기 보면 복장뼈라고 써있거든요. 이걸 흉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흉골은 우리 갈비뼈 아시죠? 갈비뼈를 붙잡아주는 것 중 하나예요. 갈비뼈를 지탱해주는 것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비뼈가 왜 어떻게 생겼냐? 자, 어떻게 생겼냐? 만약에 여기에 흉골이 이렇게 있어. 흉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흉골이 뒤쪽에는 척추가 있어요. 우리 흔히 아는 척추 있죠? 척추가 이렇게 있어요. 척추가 여기 척추가 이렇게 있어요. 척추가 있는데 이 척추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갈비뼈는. 그래서 여기서 요런 식으로 둘러서 붙어요.
반대쪽도 이렇게 둘러서 붙고요. 요렇게 붙고 요렇게 붙고 요렇게 붙고 막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게 요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약간 보면 계란형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계란형처럼 생겼어요. 이 밑에 부분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가 어떻게 형태가 붙어 있는지 3D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두르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텅 비었겠네? 네, 텅 비었어요. 그 안에는 뭐 심장이나 뭐 그런 그런 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은 이렇게 텅 비어 있고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품고 있다, 감싸고 있다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르고 있다는 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엔 흉골이 있고 뒤쪽에는 척추가 있다. 척추가 있다. 그 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품고 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상체의 큰 부분이 하나가 끝났어. 설명 짱 쉽죠? 끝났어요. 짱 쉬워요. 아, 그리고 팔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상체 부분에서 팔이 달리는 걸 알려드릴 건데, 팔이 어떻게 달렸냐면요. 앞부분에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알려드렸던 이 흉골 있잖아요. 이 흉골, 이쪽 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긴 뼈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 뼈 이름은 쇄골이에요. 흔히 말하면 막 여자들이 막 쇄골 드러났다, 막 이쁘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쇄골이에요. 그래서 이게 쇄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게 있죠. 막 쇄골이랑 같이 생기는 여기 목에 있는 요 라인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뼈일까요? 아니에요. 뼈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육이에요. 그거는 근육이에요. 목에 요런 식으로 목이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잡히는 라인 있잖아요. 목에 요렇게. 이거는 뼈가 아니고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 알려드리는 시간에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흉골에 쇄골이 붙는다는 점. 이렇게. 그러면 뒤쪽에 보면 여기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거. 이를 흔히 사람들이 그거라고 불러. 날개뼈예요, 날개뼈. 날개뼈예요, 저거 날개뼈라고 얘기하는데 날개뼈가 아니에요, 저거는. 저건 날개뼈가 아니고요. 어깨뼈라고 해서 견갑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각형 모양이라고 해서 견갑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견갑골은 뒤에 여기 갈비뼈, 늑골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늑골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근육 때문에 연결돼 있어서 붙은 것처럼 돼 있는 거지 뼈랑 뼈랑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쪽에는 견갑골이 붙어 있어요. 뒤쪽에는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있고 앞에는 쇄골이 있어요. 그러면 색깔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티가 안 나니까. 그러면 여기 뒤에 견갑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쇄골은 이 뒤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요. 뒤쪽에 가서 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위에 이 앞에 보시면 요게 보이는 요 뼈 보이세요? 요거 이게 쇄골이거든요. 요게 쇄골이에요. 보시면 쇄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흉골에 붙어 있는 쇄골이 뒤에 있는 견갑골 쪽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 부분에 얹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얹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얹어져 있고 요런 식으로 여기가 쇄골, 옆에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가 견봉이고 그래서 이게 견갑골 돼 있어서 이 견갑골과 쇄골 사이에 이쪽에 팔이 붙는 거예요. 여기에 팔이 붙어요. 우리 팔이 조금 구조상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히 말해서
흉골 쪽엔 쇄골이 있고 뒤쪽에는 견갑골이라는 삼각형 모양의 뼈가 있는데 그 삼각형 견갑골 거기에 견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견봉이라는 부분 위에 앞에 있는 쇄골이 와서 이렇게 얹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 위쪽 팔이 붙는데요. 위쪽 팔이 붙어요. 위쪽 팔이 이렇게 떡하니 붙어요. 되게 크게 하나가 딱 붙어.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악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팔뼈.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하면 위팔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악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악골이 딱 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 상악골의 위치는요, 여기 보시면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 앞부분에서 늑골,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쯤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는 뒷면에서 보면 팔꿈치 위치가 되겠죠? 팔꿈치라는 위치가 돼요. 그래서 상악골이, 상완골이 있고, 상완골 밑에 뼈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왜 위팔에는 뼈가 하나인데 왜 밑에 쪽에는 뼈가 2개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밑에에 뼈가 2개 있는 이유는 팔이 좌우자재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뼈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손바닥 부분이거든요. 손바닥 부분으로 딱 펼쳤을 때 상완골 밑으로 뼈가 2개가 가지런히 젓가락처럼 이렇게 가지런히 딱 2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게 우리 몸이랑 가까운 안쪽에 있는 요 뼈의 이름은 척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뼈를 요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 노뼈, 좌뼈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미술해부학에서는 노뼈야, 좌뼈야 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요골과 척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게 팔이 좌우자재로 움직이면서 뼈가 꼬이거든요? 생각하면 좀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뼈가 꼬여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미술해부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뼈가 위쪽에 상완골이 있고 여기 상완골이 옮겨야지. 자리가 너무 좁아. 상완골이 있고 이렇게 척골 요골이 있어요. 여기 손바닥이 여기는 손바닥은 사람 손처럼 그릴게요. 손 나와라. 헛 이렇게 사람 손이 있는데 이게 좌우자재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좌우자재로. 그러면 여기 엄지손가락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를 일단 빼서 요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요 녀석이 요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쪽으로 돌았다. 이쪽으로 돌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건 그대로 있고요. 이게 돌아가야 되니까 손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손이 움직이면 손등도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손등이 있어. 그러면 이 뼈는 이 상태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척골은요. 요렇게 돼서 이쪽에 갖다 붙어 있고요. 여기 바깥쪽에 있었던 요 골이 안쪽으로 가서 이렇게 꼬여요. 그래서 되게 많이 어렵다고들 말을 하거든요. X자로 꼬였다 라고 말을 해요.
X자로 꼬였다. 근데 뼈는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해요. 나중 가서 여기서 근육까지 붙고 막 근육이 막 모양이 크게 세 덩어리인데 움직이고 막 꼬이기 시작하면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손바닥이 보였을 때 안쪽에 몸이랑 가까운 척골 방향은 새끼손가락이 항상 같이 따라온다. 새끼손가락이 항상 같이 있다. 요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엄지손가락이 같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이쪽 방향으로 와서 여기가 손등이 보여도 새끼손가락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척골은 새끼손가락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요런 식으로 방향이 되고 바깥쪽에 있던 요골은 요쪽 위치에서 엄지손가락을 따라가기 때문에 X자가 된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적으면서 노트에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